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소개할 컨텐츠는 바로 보드게임 아레나에서 할 수 있는 중독성 있는 카드게임 10가지를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순서는 항상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에서 했던 방식처럼 낮은 웨이트, 즉 쉬운 게임에서부터 어려운 게임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봤자 모든 게 이제 카드게임이다 보니까 그 10가지 내에서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미리 밝혀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마입니다. 라마는 크니지아 작가의 게임으로 2명에서 6명까지 즐길 수 있는 쉬운 카드게임입니다. 자신의 턴에 카드를 먹거나 카드를 내려놓거나 할 수 있는데 중앙의 카드 더미의 숫자와 같은 숫자 혹은 하나 더 높은 수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카드의 순서는 1부터 6까지 올라가게 되고 6이 나와야만 그 다음에 라마를 낼 수가 있습니다. 라마 카드 다음은 다시 1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손카드를 다 털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그냥 패스를 해서 라운드를 빠지면 즉시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이때 모든 숫자 카드는 숫자가 써있는 만큼 벌점이고요. 라마 카드는 10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때 같은 숫자가 여러 장 있어도 한 번만 벌점을 얻는다는 점 때문에 같은 숫자 카드가 많고 다 털기 힘들 것 같으면 눈치껏 패스해서 다른 사람한테 압박을 주는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누군가 벌점이 40점이 되면 그 순간 게임은 종료되고 가장 벌점이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손패를 다 턴 사람은 보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칩 하나를 버릴 수 있는데 이때 10점에 해당하는 검정칩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를 잘하면 일발 역전의 기회도 누릴 수 있는 정말 중독성 있는 심플 게임입니다. 두 번째는 노 땡스입니다. 라마의 게임처럼 카드와 토큰으로만 이루어진 카드 게임입니다. 게임은 3에서 35까지 써있는 숫자 카드들 중 9장을 제외한 24장만 랜덤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를 한 장씩 공개하며 경매를 붙이게 되는데 카드의 숫자가 곧 벌점인지라 그 카드를 가져가고 싶지 않다면 각자 보유한 토큰을 한 개씩 얹어서 다른 사람에게 경매를 넘기게 됩니다. 토큰 하나는 플러스 1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토큰이 어느 정도 얹어지고 패스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해당 카드와 함께 토큰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카드가 떨어질 때까지 경매를 진행하고 최종 벌점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심플한 카드 게임입니다만 재미나게도 카드가 스트레이트로 이어질 경우는 모든 카드의 벌점을 세지 않고 가장 낮은 첫 카드만 벌점을 먹기 때문에 나에겐 벌점이 아닌 카드가 상대에게는 큰 벌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곧바로 카드를 가져오지 않고 마치 수금하듯 토큰을 얹어서 적당히 몇 바퀴 돌린 뒤에 카드를 가져오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악행이 꼴보기 싫은 누군가는 도중에 그냥 아이 내가 먹을 거야 하고 채갈 수도 있으니 수금은 눈치껏 하셔야 합니다. 어떤 모임에서건 실패가 없는 파트게임 노땡스였습니다. 세 번째는 카드게임이건 파트게임이건 정말 어떤 리스트에서도 빠지지 않는 볼프강 크라이머의 역작 잭스님티입니다. 사람 수가 많을수록 재미있기 때문에 역시 아레나에서 5명 혹은 6명으로 자주 즐기는 편인데요. 4개의 카드열 그리고 한 열에는 최대 5장까지 카드가 오름차순으로 깔릴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동시 진행 방식으로 모두가 카드를 한 장씩 내려놓아 동시 오픈하고 그중 낮은 숫자가 먼저 중앙의 카드열에 부착을 해나갑니다. 이때 한 열의 카드가 6장째가 된다면 그 6장째 카드의 주인공이 이전에 깔린 5장의 카드를 다 먹고 자신의 카드가 그 열의 새로운 첫 번째 카드가 된다라는 이 심플한 룰로 현재까지 벌써 아레나에서만 450만 회가 플레이된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카드들은 저마다 카드 위쪽에 소 머리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벌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6번째 카드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고 머리를 쥐어싸매는 그야말로 심장이 쫄깃해지는 나만 아니면 돼 식의 카드 게임입니다. 운빨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편하게 즐기는 맛도 있고 손패 카드의 숫자 관리와 눈치 요소 때문에 전략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그대로 머리 쓰며 즐기는 맛이 있는 잭스님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포세일입니다. 잭스님트만큼이나 파티 앤 카드 게임 하면 소개해서 빠지지 않는 게임인데요. 다양한 스테판도라의 작가 게임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하면서 경매 게임 중에서도 저에겐 순위권의 게임입니다. 경매 게임이라는 요인 때문에 최소 5인 이상 즐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게임의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선 3, 4인도 절대 나쁜 느낌은 아닙니다. 게임은 2번의 경매 라운드를 거쳐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각자 공평하게 주어진 시작 자금으로 매물로 나온 집 카드들을 입찰하게 됩니다. 인원수만큼 깔린 집 카드들을 돌아가면서 점점 높게 입찰을 해나가다가 더 이상 입찰할 수 없겠다 싶은 사람은 먼저 패스를 하게 되고 먼저 패스를 한 사람이 가장 낮은 가치의 집 카드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높은 돈을 입찰해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은 지금까지 입찰된 돈을 모두 내고 가장 높은 집 카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반면에 앞서 패스해서 가져갔던 사람들은 걸었던 돈을 모두 돌려받는 게 아닌 반절만 회수된다는 점이 포세일의 경매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직카드 경매가 끝나면 이제서야 본격적인 2라운드 집을 파는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인원수만큼 가격 카드들이 깔리게 되는데 이번 경매는 블라인드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각자 앞서 가져갔던 집 카드들을 한 장씩 뒤집어내고 동시에 오픈해서 가장 높은 집 카드를 낸 사람 순서대로 깔린 금액 중 가장 높은 돈 카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경매를 마치고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다양한 전략이 숨어있는 웰메이드 경매 카드 게임입니다. 다음은 스시고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드래프트 게임 스시고는 최소 4인 이상 즐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손패 중 한 장의 카드를 자신 앞에 내려놓고 나머지는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동시진행 방식의 게임인지라 쾌적한 플레이 타임도 매력적이고요. 귀여운 일러스트와 더불어 직관적인 점수 계산 방식도 누구에게나 영업하기 좋은 게임입니다. 다만 모임 없이 4명 혹은 5명 이상 모이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저는 아레나에서 즐겨봤는데 점수 계산도 자동적으로 척척이라 확실히 아레나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내려놓는 즉시 점수가 되는 스시 카드들, 또 스시 카드의 점수를 배로 만들어주는 와사비 카드, 가장 많은 카드를 보유하면 점수를 얻는 마키 카드와 푸딩 카드 등 다양한 점수 획득 방식의 카드들로 자신만의 점수 루트를 만들어보세요. 다음은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 게임 모아보세요입니다. 2인에서 5명까지 즐길 수 있지만 3, 4인이 즐겼을 때 제일 재밌을 것 같고요. 셋 컬렉션 게임이긴 한데 그 셋을 모으는 과정이 제법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승리 조건이 달성될 때까지 여러 번 라운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매 라운드 정해진 카드를 받고 자신의 카드들을 중앙의 더미에 내려놓으면서 카드를 교체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카드를 내려놓을 때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한 종류의 카드를 모두 내려놓아야 된다는 점이 압박으로 작용되어 같은 셋 카드들을 모을수록 부담이 더해지게 됩니다. 또 내려놓을 때 내려놓은 새와 같은 종류의 새가 있는 열에 놓았다면 그 새와 새 사이의 카드들을 핸드로 얻게 되는데, 그렇게 패를 내려놓은 뒤 손의 패의 카드들을 새 컬렉션 점수로 교체할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각 새마다 2개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왼쪽의 수만큼 카드를 모아버리면 해당 새 카드를 한 장 얻게 되고요. 오른쪽의 수만큼 모아버리면 2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총 8종류의 새들 중 한 장이라도 새 7종류를 모으거나 혹은 새를 2종류라도 각 3장씩 모으면 승리하는 다른 전략의 승리 방식이 이 모아보세요의 매력입니다. 상대가 모아도 되는 새를 버리면서 가져가면 안 되는 새를 가져오는 견제와 더불어 빠르게 자신이 유리한 승리 조건에 도달해야 하는 레이싱 느낌으로 의외로 가벼운 카드 게임이라기보단 집중 빡시게 해야 되는 전략 게임의 느낌도 있습니다. 더불어 귀여운 새들의 일러스트를 보는 재미는 덤입니다. 다음은 자이프로입니다. 2인 전용 교역 카드 게임이고요. 실제 카드로 즐길 경우 낙타 카드 더미로 인해서 매번 수량을 계산하는 번거로울 때가 조금 있었는데 아레나로 즐길 경우 역시 수량 카운터나 자동 최종 점수 계산으로 인해 아레나 버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 등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자신의 턴에는 중앙의 카드에서 상품을 가져오거나 교환을 할 수 있고 혹은 자신이 보유한 카드를 팔아 점수 토큰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품에 똑같은 수량일지라도 먼저 점수화하는 사람이 선착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낱개로 높은 점수만 빠르게 교환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번에 3개 이상 점수하면 추가로 보너스 점수 토큰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최대 5장의 카드를 팔아서 점수하면 꽤나 높은 점수를 보너스로 얻기 때문에 제법 상대와의 판매 눈치 견제가 상당한 게임입니다. 또한 낙타의 요소가 끝날 때 가장 많은 낙타를 보유한 사람에게 보너스 점수를 주기도 하지만 낙타의 장수만큼 중앙의 카드열에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전략적 재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카드를 가져가게 되면 중앙에 새로 깔리는 상품들이 때로는 상대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상품이 나오는 운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기에 3판 2승제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보드카페에서도 제일 많이 소개될 법한 커플 2인 전용 게임 로스트 시티입니다. 이것 또한 아레나에서 즐길 수 있는데 5곳의 장소에 각자 숫자 카드들 내려놓아서 게임 종료 후 내려놓은 숫자 카드가 곧 점수가 되는 심플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한 장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장소는 0점 처리가 되지만 점수를 얻기 위해 카드를 한 장이라도 내려놓는 곳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카드를 내려놓고 싶다면 그 장소는 합계를 20점을 넘겨야만 플러스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 카드가 각 장소별로 3장씩 들어있는데 이 카드는 최종 점수를 배로 늘려주는 카드이고 숫자 카드를 놓기 전에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게 되면 그 장소의 최종 점수를 최대 4배까지 부풀려주기 때문에 플러스 이득이라면 행복하겠지만 마이너스 점수로 끝난다면 그 점수 또한 배로 마이너스로 얻게 됩니다. 그 때문에 눈치껏 상대의 흐름을 살펴서 투자 카드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번 즐기다 보면 이거 운빨 많게 마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같은 숫자 카드는 한 장밖에 없다는 점과 숫자 카드는 오름차순으로밖에 배치가 안 된다는 점, 또 무조건 내 턴에 먹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때 내려놓을 때 점수 지역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중앙 지역에 디스카드로 버린다는 점으로 인해 전략의 맛 또한 상당한 게임입니다. 다음은 자랑스럽게도
국내 작가 건일님과 국내 퍼블리셔 만두게임즈의 오리지널 게임인 지킬앤하이드입니다. 2인 전용 비대칭 트릭 테이킹 게임이라는 시스템으로 따낸 트릭의 개수를 상대와 평등하게 맞춰야 하는 지킬박사, 또 반대로 상대의 트릭과 어떻게든 차이를 벌려야 하는 정신분열 하이드의 테마를 훌륭하게 잘 살린 게임입니다. 총 3라운드 동안 진행되는데 점수 마커가 지킬박사 쪽에서 마커를 시작해 하이드가 점수를 딸 때마다 하이드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3라운드 안에 완전히 하이드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하이드의 승리,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면 지킬박사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이드는 공격의 느낌이고 지킬박사는 수비하는 느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카드의 수트는 총 3개의 컬러와 함께 특수 물약 카드가 있는데, 이 물약 카드는 3장의 컬러 수트 중 어떤 컬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게임에 흘러가는 변주를 주면서 전략적 요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트릭 테이킹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2022년에 출시된 신작 카드 게임 스플리토입니다. 아레나에서 베타 버전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신작도 하나 정도는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골라보았습니다. 최소 3인 이상 즐겨야 되는 게임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게임의 점수 방식에 있습니다. 예전 두 도시 사이에서라는 게임처럼 모든 플레이어는 점수를 얻는 곳이 바로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왼쪽 플레이어와 혹은 오른쪽 플레이어와 협력을 하는 셈인데, 이 느낌이 제법 오묘하게 흘러갑니다. 자신의 턴에는 점수가 되어지는 숫자 카드 혹은 점수를 결정짓는 점수 카드를 왼쪽 혹은 오른쪽에 한 장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방식 자체도 동시에 내려놓고 남은 카드는 옆 사람에게 돌리는 동시 드래프트 방식이라 쾌적하게 게임이 흘러가게 되고, 텔레파시 게임처럼 자신의 옆 사람들과의 호흡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아직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간단한 영어의 점수 카드와 해당 점수 조건에 걸맞는 카드마다 점수 카드 상단의 다이아몬드 개수만큼 점수를 얻는다라고만 알고 진행하시면 쉽고 몰입감 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10가지의 중독성 있는 카드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게임들은 이제 프리미엄 게임이다 보니까 내가 방을 만드는 것은 약간 제한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누군가가 만들어진 방에 들어가서 즐기는 것은 무료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라도 잘 대기하고 있다가 방이 열렸으면 딱 들어가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아레나에서 즐길 수 있는 롤앤라이트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즐길 수 있는 중국 전략 게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한번 큐레이션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고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